예,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개념 있게 분석해보는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설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쭤볼 질문이 많습니다. 이춘재 8차 살인 사건, 이 네. 자백하고 바로 나왔죠. 전반적으로 보실 때 이춘재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반반 같습니다. 지금 윤모 씨를 이제 용의자로 특정을 해서 사실은 형을 선고를 받고 가석방까지 다 살도 나왔거든요. 예. 윤모 씨에 대한 어떤 증거 부분, 범인일 거라는 증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춘재의 어떤 얘기도 어느 정도는 신빙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혈액형 부분이라든지 DNA 부분이라든지 특히 범행 관련해서 이춘재가 지금 뭐 이른바 암수살인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막 경찰들이 좀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학원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뭐 당시에 이춘재도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었고 그렇죠. 사건 현장에서 채모를 또 보니까 그때 당시 채모에서 검출된 것이 이제 티타늄 그렇죠. 반응이 나왔던 것과 그다음에 혈액형은 B형이었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지금 윤모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결정적인 내용인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방사성 동위원소 이 부분이 초창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티타늄 반응 그게 많이 이제 검출이 된다 그러면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본 건데 지금 이 과학적 방법이라면 그게 과연 타당할지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혈액형 부분은 사실은 오류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춘재의 음모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검사를 했었습니다. 세칠해서. 그런데 그때 발견을 못했는데 그때 오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일단 과학적 증거 그 당시 가장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과학적 증거를 이용해서 예. 범인을 특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때 뭐 잘못했다고 지금 당장 말하긴 뭐하지만 예. 일단은 지금 이춘재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신빙성이나 구체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당시가 사건 당시가 1988년 9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쌍팔년도. 옛날이죠, 진짜. 예. 네. 이때 그렇다면은 수사와 재판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 겁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기법. 과연 그게 사실 과학적인 어떤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될지. 또 그리고 이춘재를 사실 이춘재는 그 8차 말고도 3차 몇 번에 걸쳐서 용의자로 이렇게 선상에 올랐었거든요. 예. 뭐 그때 당시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너무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용의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케 좀 빠져나간 상황인데 그 당시에 수사력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금 기준으로 그 당시를 뭐 재단할 수는 없지만 예.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언뜻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계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살인의 추억이었죠. 네. 아주 그 취재도 잘 하고 당시 사건 상황을 잘 묘사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됐습니다. 2009년에 석방이 그렇죠. 됐고요.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옥살을 했습니다. 그렇죠. 20대였던 윤 씨는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60대군요. 60이 50대 다 후반 돼갈 겁니다. 60대였고 2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네. 20대에 들어갔다가 40대가 넘어서 나왔단 말이죠. 상당히 뭐 이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무기입니다. 기한이 없는 징역이에요. 우리 형법상, 소속법상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고요. 예. 아마 20년 딱 지나자마자 가석방 심사에 해당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행형 성적은 상당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교도소 복역하면서 아마 지금 이춘재처럼 1급 모범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20년 채우자 말자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본인은 지금 억울함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억울함을 주장한 건 아니고 경찰하고 또 검찰 1심까지는 뭐 자백이 됐다가 2심에 와서 허위 자백이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복역 중에서도 계속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인터뷰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춘재 얘기가 나온 이상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춰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건 기록, 재판 기록 새로 보고요.
이춘재가 얘기하는 내용들, 특히 이춘재가 이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춘재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 그게 이제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춘재가 범인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다면 좀 복잡하게 또 윤모 씨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형사 보상이라는 뭐 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한 번 더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16권을 좀 여쭙기 전에 네. 통상 진범 같은 경우에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을 할 때에 본인의 죄를 인정합니까? 아니면은 부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아, 인정합니까?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예,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뭐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렇지 사실은 뭐 제가 아는 한에 봤을 때는 사형수라든지 무기징역을 받았든지 이런 경우는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윤모 씨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그 부분하고 이춘재의 지금 자백 사실 자백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다른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하는 게 오히려 영웅성을 본인이 보여주려고 하는 수도 있어요. 아닌 예. 걸 갖고 자기 한 것처럼. 예. 근데 다른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다른 4-5개 살인 사건도 있고 뭐 수십 차례의 성폭행 사건들도 자백을 한 마당에 아닌 것까지 엉뚱하게 자백을 했다? 그럴 이유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사가 좀 잘못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제16권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진범이 밝혀진다면요. 진범이? 진범 밝히는 과정은 지금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이것도 사실 입건을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공소시효는 뭐 비록 지났지만 새로운 사건으로 입건을 한 다음에 진범은 8차 사건은 또 이춘재다. 뭐 예컨대 예. 결론이 난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 공소권 없음 결정문을 갖고 재심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의 이춘재에 대한 조사, 8차 살인 사건을 이춘재가 한 것이 맞다. 네, 맞다면요. 이런 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재심이. 지금 상황에서는 재심 요건에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진범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진범이 나오는 과정은 이 윤모 씨가 할 수가 없겠죠. 윤모 씨는 예.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밝히는 과정은 또 수사기관이 해야 되거든요. 네.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그것을 밝힌 다음에 그 이후에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고 무죄를 받는다면 형사 보상까지 이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재가 만약에 진짜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다면은 또 혈액형 때문에 혈액형 검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논란이 좀 또 상당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때 수사가 참 잘못된 거죠. 만약에 예. 이춘재가 진범이고 윤모 씨가 억울한 옥살이였다면 이것도 논란이 크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 반대되는 얘기들이 아마 팽팽한 것 같아요. 이춘재의 거짓말일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예. 이춘재의 어떤 영웅 심리에서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이춘재가 진범이고 윤모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앞으로 크게 논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제가 기사라든지 문헌 좀 기록을 보니까 당시 윤 씨는 피해자의 오빠인가요? 오빠와 네, 친구. 아는 사이였고, 예, 예, 친구 사이였고, 그리고 다리를 절었다고 하죠. 그렇죠. 소아마비 때문에. 그런데 그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서 범행한 후에 도주했다. 이것이 그렇죠. 상식적으로 맞겠느냐? 그래서 이제 수사했던 경찰, 그 당시 경찰 수사했던 경찰은 팔 힘이 셌었다. 팔 힘이 있었다. 팔 힘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언니 방이 있습니다. 네. 언니 방이 있고 지금 살해당한 그 피해자 방하고 그 정확하게 그 윤모 씨가 이제 특정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범행 증거로 삼았고 또 증거 자체가 오염이 되기 전에 아주 빨리 취득을 했기 때문에 증거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때 수사 기법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기법하고는 뭐 상당히 차이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있으려면 정말 만약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뭐 신문을 했다든지 무리하게 증거를 좀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조작을 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뭐 그걸 처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또 문제가 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했다면 증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내용 뭐 이거든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방의 위치라든지 또는 뭐 채무가 거기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해자의 오빠하고 친구 관계면 그러니까요. 또 다 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시골이니까 그런 일이 수시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확정적인 증거로 했을까? 그건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렇죠. 수사도 그렇죠. 경찰 그 당시에 뭐 최초 검거했던 경찰은 지금 뭐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확인을 못 해봤지만 예. 경찰, 검찰, 법원 1심, 2심, 3심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서 들여다봤을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억울함이라든지 무고함을 밝히지 못하고 끝까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뭐 봐야 될 얘기긴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런 부분 좀 의문이 납니다. 예. 같이 옆에 동네에 같이 살던 사람이면 충분히 그런 증거들이 갈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최근 같으면 그렇습니다. 심증은 있다 손치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그것도 그 물증은 형사법의 물증은 개연성이 돼야 됩니다. 80% 정도의 물적 증거가 있을 때만이 유죄를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증거재판주의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형사소송법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했는 것 같은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보면 이 사건은 윤모 씨가 진범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과연 개연성에 맞게 왔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다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요 질문만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춘재의 말이 허위라면, 네. 다시 말해서 윤모 씨가 진범이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공무집행 방해로 그 고발일까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예. 예. 뭐 범인 은닉이나 도피가 되려 그러면 누구를 숨겨주기 위해서인데 어차피 범죄를 다 저질렀고 처벌받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성립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공무가 정당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속임수를 써서 방해라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뭐 입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걸로 입건해서 지금을 기점으로 공소시효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번 시점이 기점이니까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이죠. 네.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연관이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조 장관의 동생이 결국 강제 구인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구속영장 심사 제도를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